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0장은 열물리학입니다. 자, 이 10장부터 열물리, 열역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그 온도하고 열역학 영법칙이 이제 이 10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열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온도계,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 눈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요 열에 대해서, 열을 받았을 때 열이 무엇이냐는 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열을 받았다 했을 때 물체가 늘어납니다. 크기가. 그래서 열팽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열역학이 적용이 되는, 열역학 법칙들이 적용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대상이 이상기체가 있는데, 그 이상기체에 관한 압력, 부피, 온도에 관한 법칙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을 통해서 미시적인 물리량이 거시적인 이 압력, 부피, 온도와 같은 물리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기체 운동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에서는 먼저 온도하고 열역학 영법칙을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온도. 온도라는 것은 이거는 낱말 그대로를 보면은 따뜻한 정도가 되겠죠. 이 온도에 대해서는 통계역학에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온도가 물체가 차갑다 또는 뜨겁다,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0도씨다. 그럼 0도씨에서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정도니까 차갑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또는 30도가 넘어가면은 날씨가 덥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준 것이 온도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온도가 변하는, 온도가 이제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개입되는 것이 열이 있습니다. 열. 그래서 열을 서로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 상태를 열 접촉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 접촉인데, 이때 이제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의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으면 한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준 것보다 받은 게 적으면,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R자 이동. 그런데 이 R자 이동이 없을 때, 그때를 열 평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 접촉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R자 에너지 교환이 없을 때, 그때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문제는 R자 열 교환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걸 알아낼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평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열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도를 T로 표시하면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를 각각 TA, TB라고 그럴 때,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A와 B의 온도가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열이 그럼 뭐냐 하는 건데요. 열은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에너지의 형태인데,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환할 때 주고받는 에너지 형태가 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이제 일의 형태로도, 역학적으로 일의 형태로도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었는데, 열의 경우에는 일단 온도 차이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이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을 받았을 때는 분자 운동하고 분자 운동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 분자들의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그 요인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열과 관련된 열역학 영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열역학 영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A와 B가 각각 또 다른 C하고, 그러니까 A하고 C가 열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또 따로 열평형이다 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안 돼봐도 서로 열평형이다 하는 것이 열역학 영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요것이 사실은 이제 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나중에 열역학 1법칙, 2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한 다음에 열역학 1법칙 다음에 요 열역학 0법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더 기본적인 건데 이 순서가 1법칙 다음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1법칙을 바꾸진 않고 1법칙은 그대로 놔두면서 0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0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열역학 0법칙이라는 것은 열평형, 평형인데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 열역학 0법칙이다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와 C가 열평형이고 또 B와 C도 따로 열평형이다. 그러면 A, B도 열평형이다 하는 것이 0법칙인데 자, 잘 보면은 이제 C가 A하고 C, B하고 C. 그래서 C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A하고 C라는 것을 온도가 같다. 열평형이 아까 이제 온도가 같을 때 열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C의 온도가 같다는 걸 확인하고 B하고 C가 온도가 같다는 걸 확인하면 C가 바로 온도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온도계일 때 A하고 C의 눈금을 읽고 또 B하고 C가 C의 눈금을 읽는데 같은 C에 대해서 열평형이다. 그러면 A, B도 열평형, A, B의 온도를 우리가 측정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역학 0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온도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다시 언급이 되네요. 그 열평형 상태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 그러니까 온도가 같은 것을 보고 이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열역학 0법칙에 대해서 일단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